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번 주 동정민 앵커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반발에 더해서 당내 공방까지 이어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겁니다.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할지, 일부 상향할지, 아니면 5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릴지 목요일까지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당에 주문했습니다.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주가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절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10억 원으로 유지할지 상향할지 윤석열 정부안 수준인 50억 원으로 되돌릴지가 관건입니다. 의견 수렴 첫날 정부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10억 원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20억, 30억 원이란 애매한 절충안을 제시해봤자 시장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당 목소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염려하시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반영을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책위는 앞으로 사흘간 당내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목요일까지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당 관계자는 오늘은 첫날이라 시간 되는 의원들 위주로 청취했다며 핵심은 투자자 마음을 되돌리는 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나흘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은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를 요구하는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오늘 오후 5시 기준 1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청원인은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라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왜곡돼 결국 소액주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합니다. 이른바 주식 큰손들이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내놔 주가가 출렁이게 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 때문에 거래는 사람들이 한국의 사람보다 비장으로 가는 다 사왔어요. 실제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 이상 폭락하자 온라인상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갈 것 등 반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여당에서 개편안을 주도했던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블로그 게시글에도 5,700개가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후속 논의 조치에 따라 향후 주가 흐름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괴롭히고 있다면서 개미핥기에 빗대거나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실은 반시장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주식이 폭락하는데도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는 휴가비도 다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난 정말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개미핥기에 빗대며 개인 투자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개혁신당에선 세제 개편안을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마치 진성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 수정 없이는 코스피 지수 5천은 달성할 수 없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코스피 5천 특위를 해체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산업부장도 하셨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핵심은 주가 부양을 그렇게 외치다가 왜 거꾸로 가냐 이겁니다. 이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냐면서요. 일단은 대주주 기준 말고 증권거래세라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 주식을 팔 때는요. 수익을 냈건 말건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세율을 0.15%에서 0.2%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은요,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요. 매매 수수료라는 걸 내는데 이 세율도 지난 5월까지는 0.0008%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 주식 거래 비용이 미국의 250배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요, 미국이 올해 5월부터 앞으로 1년간은 수수료 한 푼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을 보유한 외국인 대주주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외국인한테 훨씬 더 너그럽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25%를 가져야 대주주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져보니까요. 이재용 회장 지분도 25%는 안 됩니다. 거의 뭐 양도세 낼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만 보유를 하면은 대주주로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 보유해도 양도세가 0원인데 내국인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보기에 민주당은요. 지금 민주당은 정말 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놀란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놀랐죠. 일단 정청래 신임 대표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 관련해서 아예 공개 발언 금지하라 이렇게 금지령 내렸잖아요. 대책 마련도 지시를 했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들은 다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하고요. 야당에서 이런 말을 했죠. 개딸보다 개미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 정치권 인사들 물어보면은 이 말을 합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는요 무려 1,400만 명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 내는 거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가 보기에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 지갑에서 돈을 더 빼가는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요 계속 설명을 할 때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상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권 인사들 물어보면 내년 지방선거 약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죠. 여론 악화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도 지지율에 영향 주는 요소인 만큼 결정에 시간 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발이 좀 더 컸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했었죠. 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가야 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이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주식 투자해본 적 없다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그 개편안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정 대표가요 이번에 정책위의장을 진의원에서 좀 보다 유연한 성격의 한정혜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세제 개편안 재검토 시그널을 바로 투자자들에게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대주주 기준 이 10억 원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반응 나오더라고요. 사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도 늘어나는 세수가 한 2천억 원 정도라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2천억 원 더 거두려고 이렇게 거센 정치적 반발을 감수해야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대주주 기준 10억 원이 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세금 걷는 걸 거위털 뽑기에 비유합니다. 납세자인 거위가 안 아프게 깃털 뽑는 게 핵심인데요. 민주당도 이 원칙 바탕으로 더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했던 걸 언급하면서 똑같이 하려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특검과 변호인단의 장외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문홍주 특검보가 변호인단을 향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특검보는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수위를 벗고 있었던 건 더위를 식힐 목적이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온 조절 때문에 수위를 벗었던 것이고 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드러누운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긴 점도 문제 삼았는데 문 특검보는 카메라로 촬영한 건 위법성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일화도 꺼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했다는 겁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모레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돼 있어 특검은 이르면 내일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속옷 차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특검은 물론 국회에서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며 정성호 법무장관까지 고발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체포영장 재집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도관에게 물리력을 쓰도록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을 향해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한 데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것이라며 특검 방문에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국회에서 설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 민간인 신분이던 김 여사의 비화폰, 그 등록명은 영부인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보안 등급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급 비화폰을 썼단 겁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경로했다는 2023년 7월 31일 전후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특검은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연결점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김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 등록명은 영부인님. 비화폰은 통화 상대방을 얼마나 폭넓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부속실장, 경호처장 등 5명만 속한 최상위 A그룹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아래 B그룹은 대통령 비서실, C그룹은 국가안보실 등으로 구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안보 핵심 라인을 포함한 모든 비화폰 사용자와 연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일반 전화에 연락한 내역은 통신사가 보유하는데 보관 기한 1년을 넘겨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비화폰끼리 통화한 내역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돼 특검이 열람 중입니다. 최상병 사건이 보고됐던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5명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이번 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3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최상병 사건 피의자였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범인 도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처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전화기를 확보했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강호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여러 관련자가 출국금지 해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부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오늘 HS 효성 조현상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HS 효성이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김 여사 측근 회사에 35억 원을 투자한 경위를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던데 특검은 반드시 구인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특검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 문홍주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에 나왔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물리력 행사, 법적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를 하러 갔던 문 특검보가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 2017년이죠. 국정농단 특검 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했었는데요. 그때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특검을 비난하면서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겠죠. 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지난번과는 다른 건가요? 네, 1차 때와 마찬가지로요. 특검보와 수사관 그리고 교도관이 함께 윤 전 대통령 수용고실 앞까지 가게 될 겁니다. 지난번은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서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누워 있더라도 물리력을 써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 측의 논리는 뭡니까? 네,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요. 7가지 사유로 제한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 그런데 특검 측 그 7가지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요. 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 교도관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오려고 한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네, 변호인단은 손만 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자 불법 체포라는 건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수용 거실은 변호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특검이 마음먹고 강제 구인에 나서면 일단 윤 전 대통령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외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어떤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변호인단이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체포 때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속옷 차림인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와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할 땐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속옷 차림에 관해서도 변호인단 설명처럼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제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일정이 겹치면 특검에서 이 부부가 마주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6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7일까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일정 조율을 할 때 김 여사 조사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내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무안에 하룻밤새 290mm의 괴물폭우가 몰아쳤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김대욱 기자입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강물처럼 불어난 빗물은 마당은 물론 집안까지 들이찼습니다. 집에 물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사냐. 급류처럼 변한 물살에 담장이 허물어졌고 자동차까지 휩쓸었습니다. 담장이 쓸려갖고 물이 여기서 넘어오고 여기서 오고 해갖고 이제 갑자기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폭포수처럼 빗물이 내려갑니다. 주차된 차들은 물살을 헤치며 줄지어 빠져나갑니다. 시동이 꺼진 차량은 맨손으로 밀어 겨우 옮깁니다. 장사하던 식당 유리창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세게 지나가면서 그 파도에 못 이겨서 유리가 그대로 깨진 겁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굵은 비가 내렸어요.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남성은 굴삭기로 배수로를 내다가 굴삭기가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무안에는 밤사이 289.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142mm를 기록해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괴물폭우가 덮친 겁니다. 이틀간 광주 197.9mm, 담양 197mm, 함평도 187mm 누적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폭우 피해 신고는 1,8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거센 비는 광주와 전남 함평 지역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솟구치는 빗물에 도심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전통시장은 물에 잠겼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겪는 물난리에 주민들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당장 모레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걱정입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도심 도로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맨홀 4곳의 뚜껑은 날아가 버렸고 주변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상황이요? 끔찍하죠. 그 폭풍처럼, 분수처럼 막 물살이 너무 세서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로 침수됐던 광주 시내 하천 주변은 보름 만에 또 잠겼습니다. 도로는 들이닥친 빗물에 스티로폼 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달리던 차량은 결국 멈춰버렸고 주택가 골목골목도 빗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무성기들은 이제 비만 오면 집에서 못 자고 다 딸이랑 다 넘어지까지 했어. 겁나 쏟아지더만 그렇게 막 도망갔지. 거센 물줄기가 차량 본네트 위까지 덮쳤고 또 다른 차량은 물살을 가르며 겨우 나아갑니다. 물에 잠긴 도로를 벗어나려는 경차는 사방이 막혀 빙빙 돌 뿐입니다. 한평시내 전통시장도 전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한때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던 한평읍 전통시장인데요. 각종 가재 도구가 떠밀려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난리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올 시장 안에 있는 물건이 저희 집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번 극한 폭우로 전국에서 2,130세대, 3,000명이 대피했습니다. 또다시 수도권, 경상도에 많은 비가 예보돼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지 엿새 만입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4분쯤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광명 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성은 사고 당시 지하 18m에 있는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켜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함께 내려갔던 작업자가 쓰러진 남성을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외국인이라고만 처음 알고 있었거든요. 현장 갔을 때 그분이 심정지 상태로 있는 상태여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시 포스코 ENC 대표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현장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재개한 날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 ENC의 현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배우 송영규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출연 중이던 작품에서 하차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한적한 길가를 지나가는 경찰차, 뒤이어 소방차도 따라갑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용인시의 주택단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배우 송영규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송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워 있대 쓰러질 때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지.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현장엔 유서도 없었습니다. 송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약 5km를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송 씨는 출연 중인 작품에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송 씨가 숨지기 하루 전 아무것도 먹지 않아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니까 식은 전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뜨거운 죽이라도 하고 의지하고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줬지.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감자가 특혜를 누리는 일,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교도관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의뢰인의 독방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법무법인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로 의심을 받는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입니다. 경찰은 변호사가 과거 재직했던 법무법인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거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변호사가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의 금품을 교도관에게 보냈고 교도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호사의 의뢰인이 여러 수감자가 생활하는 혼거실이 아닌 독거실에 여러 차례 배정될 수 있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인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독거실 배정은 보안과장이나 의료과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경찰은 구치소 내에 추가로 연루된 인물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변호사에게 수용자들의 독거실 민원이 비일비재하다면서도 실제 이루어진 사례는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압수수색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역시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의를 줬다며 수사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사가 과거 재직했던 법무법인은 방송 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네, 호텔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러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형광색 반소매 옷을 입고 지구대를 찾은 남성. 휴대전화와 남성을 번갈아 본 경찰이 이 사람이라는 손짓과 함께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선 도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이 발견됩니다. 지난달 30일 밤 8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차량을 경기 부천시까지 운전했다가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공터에 세워뒀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 지구대를 찾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반바지에 크로스백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데 거의 확신을 했어요. 체포 뒤에도 남성은 차를 훔쳤으면 여기 있겠느냐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남성은 무면허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중국에서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우리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쓰레기 산이 생길 정도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배준석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난달서부터 계속 주소도 수가 끝도 없어. 거의 이런 거 얻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국에 한 80% 되지 않나.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해안선을 점령한 쓰레기. 바닥에 파묻힌 포대자루부터 녹슨 드럼통, 온갖 페트병 등 쓰레기마다 중국어가 선명합니다. 내용물 없는 쓰레기면 차라리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페트병, 물병 같은 데는 노란 물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배설을 하고 버리는 것 같아요. 상인의 말대로 해안가에서는 정체불명의 노란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백령도에 몰려온 쓰레기는 모아뒀다 1년에 한 번 육지로 옮겨서 버립니다. 그동안 섬 한켠에는 이렇게 쓰레기산이 생깁니다. 지금 막 밖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나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야. 너무 많이 밀리니까. 이게 백령도만의 문제일까요? 더 남쪽에 있는 서해안 국립공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변길을 따라 밀려 들어온 쓰레기가 빼곡합니다. 어떤 쓰레기들인지 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가 적힌 통도 떠밀려 왔고요. 페트병도 있습니다. 이런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조형물은 중국 어선만 쓰는 부표입니다. 하늘에서 보니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국립공원의 모습이 적나라합니다.
중국발 쓰레기는 꼭 지정된 곳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유해 쓰레기일지도 모르니 아무 곳에서나 소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처리비를 주고 소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바닷속으로 갑니다. 잠수사들이 폐허망과 쓰레기를 한데 모아 수면 위로 띄웁니다. 다국적 쓰레기는 이제 동해도 위협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제가 가보니까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래도 중국하고 일본 쓰레기가 많고요.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못 찾는 사이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요즘 러브버그가 좀 뜸해졌나 싶더니 이제 대벌레가 나타났습니다. 떼지어 몰려다니는 게 좀 깨름칙한데요. 9월까지는 많이 출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나뭇가지 모양인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움직입니다. 대벌레입니다. 야, 이 뭐야? 천장에도 수십 마리가 붙어 떨어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등산로나 길가에서 대벌레를 봤다는 목격담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벌레를 목격했다는 장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정자 밑에 대벌레 사체가 가득하고 울타리와 벤치에도 대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쌓여 있어 벌레들이. 밟히고 막 천장에서 떨어지고 벌레들이 같이 겹치면서 있으니까 더 그게 한 무더기로 보이더라고요. 서울 은평구에서도 대벌레가 확인됐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주변 펜스나 조형물에도 이렇게 대벌레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벌레는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진 않지만 나뭇잎을 갉아먹어 산림해충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 대벌레 생존에 최적이어서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9월까지는 개체수 증가세가 이어져 10월까지도 관측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도로 위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가 온 직후 특히 야간에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밤 빗길을 달리는 차량이 덜컹 흔들립니다. 다시 보니 지나온 도로엔 연달아 포트홀이 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를 타고 5분을 다니는 동안 세 군데의 크고 작은 포트홀이 군데군데 나 있습니다. 포트홀을 본 버스가 조심스럽게 멈춰서기도 하고 또 다른 버스는 포트홀을 지나자 차체가 덜컹거립니다. 포트홀을 보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얼음컵에 가득 든 물이 튀어오를 정도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 포트를 피하기 위해서 그 회전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옆에 차하고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한 것도 느끼고 있고요.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엔 포트홀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태양열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가 녹으며 두께가 얇아지고 폭우로 많은 빗물이 침투되면서 아스팔트가 더 쉽게 벗겨지는 겁니다. 하루에 4-50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집중호시 또 발생 빈도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홀에 대비해 야간과 비가 온 직후에는 서행 운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부터 최전방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는데 정작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우리 군 장병이 확성기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드릴로 풉니다. 이어 스피커를 하나하나 분리해 제거합니다. 확성기가 배치돼 있던 곳을 촬영한 취재진의 카메라에도 가림막 안에 확성기가 이미 사라진 것이 포착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최전방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대에 대한 철거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철거된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포함하면 그동안 대북 심리전에 투입됐던 확성기 40대 전체가 철거되는 겁니다.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확성기 철거는 지난해 6월 쓰레기 풍선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철거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중지 등 선제적인 대북 유화 제스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도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다음 날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호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대남 방송은 중단했지만 확성기는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의 한 청바지 광고가 논란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연상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마디 거들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장하얀 기자입니다. 청바지를 입은 금발의 여성이 옥외 광고판에 광고지를 붙입니다. 여성이 지나가자 유전자를 뜻하는 단어 진스에 가로줄이 쳐지고 청바지를 뜻하는 단어 진스로 바뀝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에서 좋은 청바지를 가졌다라는 문장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 여배우 시드니 스위니를 모델로 내세운 의류 브랜드 아메리칸 이글의 광고로 업체 측은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광고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AP통신은 푸른 눈의 금발 여성을 앞세워 유전자를 언급한 것을 콕 집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암시라고 평가했고 CNN은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의 나쁜 유전자라고 한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Well, I think the Dylan Mulvaney ad was perhaps the most unsuccessful ad in history. One of the great disasters of all time. I would say it's probably the most unsuccessful ad, worst ad ever. 오히려 2년 전 유명 트랜스젠더가 등장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퍼진 버드와이저 맥주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당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버드와이저는 달리는 야생마 영상과 함께 남성성을 강조하는 광고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총 타수는 3언더파 69타인데 여론은 대단하다는 반응보단 냉소적입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지난 주말 골프 대회 성적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9타를 기록했다고 적혀 있는데 80에서 90타인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단연 눈에 띕니다. 대회가 열린 곳은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소유 골프클럽으로 백악관은 시니어 대회에서 우승했다며 코스 안팎에서 승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 타수인 72타보다 3개 적은 69타, 핸디캡 적용 67타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쉽지 않은 성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LPGA 박성현 선수가 US 오픈 때 같은 코스에서 마지막 날 67타를 기록하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상위권 선수들이 70타 안팎이었는데 트럼프가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합니다. 지난달 트럼프의 캐디가 벙커 앞에서 치기 좋게 슬며시 공을 떨어뜨리는 부정행위가 영상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골프 속임수로 악명이 높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캐디나 경호원을 시켜 공을 움직인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He kicks the ball so much they call him Pele. 트럼프는 마법의 연필을 갖고 있다며 점수표 조작에 대한 의혹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청년들이 모인 축제에서 한국 방문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태극기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속에서 태극기와 함께 우리나라 청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교황을 직접 봤다는 기쁨에 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환호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5년 젊은이의 희년 행사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폐막미사에서 교황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 일정과 함께 방한 계획을 알렸습니다. Abbiamo detto già prossimo appuntamento in Corea.
Applausi tanti coreani presenti. 한국 청년 순례단은 태극기를 들고 환호합니다. 바티칸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세계 150여 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2년 뒤 서울에도 최소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등 전쟁 지역 청년들을 언급하며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청년이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최근 강진과 화산 폭발이 이어졌던 러시아에서 이번엔 물회오리가 포착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바닷가에서 갑자기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각종 집기가 공중에 흩날리고 보트 한 대는 하늘로 솟구치다 지붕에 곤두박질 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흩어집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의 한 해변에서 물회오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런 소용돌이에 물적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내 투압스키에선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다리가 무너지고 일부 지역에선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져 수십 채의 주택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투압스키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현지 기상청은 초속 22m에 달하는 돌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경찰이 한 여성을 수색하더니 여성의 속옷에서 접힌 $1 지폐를 발견합니다. 이 지폐를 손에 쥐고 대화하던 경찰은 갑자기 동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I need Narcan. I need Narcan.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Narcan. Where is it? In my car. 동료가 차에 다녀오는 사이 이 경찰은 쓰러졌고 숨을 가쁘게 내쉬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폐 사이에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이 들어있었고 경찰이 이 펜타닐의 급성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량만 흡입해도 사망할 수 있는 펜타닐로 인해 미국에선 매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매긴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도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사흘 뒤 본격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화장품이며 스마트폰이며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화장품 매장.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흘 뒤인 7일 상호 관세율 15% 발효를 앞두고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의 한국 화장품 전문 매장인데요. 이 특정 브랜드 선크림은 인기가 워낙 많아 재고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I definitely believe to some people it could be a little bit worrisome. I feel like maybe a year from now it might not be as affordable as it is now. 뉴욕 시내 애플 매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인도에 공장을 둔 만큼 아이폰 가격이 미국에서 최대 3배까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애플의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올랐습니다. I just bought a 16 Pro. I did buy mine before the tariffs went up, yeah. So I wonder how much it will go up, yeah. 외국에서 식자재를 수입해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손님이 뚝 끊길까 봐 음식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격은 올려야죠. 그러면 이제 손님이 좀 줄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재고를 미리 확보하거나 관세를 일부 떠안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해온 월마트와 프록터앤갬블 등 유통 대기업들도 이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I think it affected it from back in July. I only buy what I need.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8.3%, 9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 평균 $2,400, 우리 돈 33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분석과 함께 현지에서는 이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Older people, it really, now you have to decide whether or not to get a pill for medicine or to eat a meal. So that's where it really hurts.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 본격적인 절정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외로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멀리 가지 않고 도심 속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가 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대형 쇼핑몰 로비에서 형형색색의 액체 장난감을 활용한 간이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장난감을 누가 제일 길게 늘어뜨리는지 겨루고 투명 관역에 던지는 양궁 시합도 벌입니다. 금메달 받았어요. 와. 아예 해외 유명 휴양지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백화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야자나무가 입구에서부터 반겨주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와 보면요. 이렇게 해변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옷가지나 서핑 용품도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휴양지 길거리에서 볼 법한 상점들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마치 하와이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쇼핑몰 중앙에 대형 게임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료는 모두 공짜. 추억의 게임인 테트리스나 격투기 게임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게임 무료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원의 한 마트에는 실내 카트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무더위는 어느새 가십니다. 물놀이를 가기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실내를 찾다 보니까 키즈 카페로 오게 됐습니다. 극한 폭염에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대형 쇼핑몰을 찾는 몰캉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여름 휴가철 동안 백화점 방문객 수는 2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몰려드는 고객을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지금은 누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필리버스터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기자 출신인 신동우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지금까지 발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KBS 이사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신 의원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노총 언론노조 청구서에 쫓겨서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게 넘겨주는 악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이것이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 4시쯤 종료될 전망입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는데 무슨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변온 동물입니다. 바깥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을 변온 동물이라고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수의를 벗고 있었던 걸 두고 추 의원이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이냐고 꼬집은 겁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정도껏 하십시오. 이른바 속옷 부릉추태입니다. 속옷 숙의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는 한마디로 나라 망신입니다. 윤석열이 빤스눕 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법치가 승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하는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네요. 이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속옷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야권에서는요, 이런 논란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도 감옥에 2번 가서 2년 반을 살았는데 감옥 안에 누가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그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속옷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냐 아니냐 뭐 이게 핵심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핵심은 빠지고 속옷 공방만 남은 셈이죠. 속옷 공세를 펼치는 여당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위를 벗은 윤 전 대통령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인데 누구랑 악수를 안 한다는 거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제 정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했던 이 말 때문인데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 안 하겠습니다. 신동욱 후보도 같은 입장인가요? 신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청래 위원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대화합니다. 여당 대표라면 정말로 야당과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 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답게 하라는 거군요. 네,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다라고도 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장동혁 후보도요, 정 대표가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가 이 보좌진 갑질 논란을 일으켜서 낙마한 이 강선우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문제 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 3명이 보란 듯이 보좌진 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했는데요. 협약서엔 갑질 근절 서약서 작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든 뭐 여야 대립이 좀 더 격해지겠군요. 네, 오늘 여야 회의실에 걸린 백드롭 뒷걸개를 좀 보실까요?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악착같이 막겠다고 돼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회에서 협치는 더 요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젯밤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남부 지역 일부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경북에 최대 80mm 이상, 경남에도 최대 60mm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입니다. 또다시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수요일에는 중부, 목요일에는 남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국지성 폭우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비가 잦아들자마자 깨끗하게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다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모레 비가 오며 기온은 다소 낮아지지만 높은 습도로 체감더위는 33도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서울 27도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제주는 최저 28도, 체감 3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